선생님이 이게 op.gg라고 아시나요 혹시? 롤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내가 그거를 이제 종종 봐. 거기 이제 대부분 올라오는 글들이 다 게임 이야기죠. 근데 가끔씩 정상적인 질문들이 하나씩 올라요. 가끔씩 한 200개 중에 하나 정도? 그래서 자기 지금 중학생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3개월 지금 시간 있잖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질문글이 올라왔어. 답변들이 다 어떻게 달렸겠어요? 뭐라고 달렸을까? 게임 사이트야. 게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이야. 뭐라고 달렸을까요? 게임 열심히 하라고. 어? 게임 열심히 하라고? 아니요. 생각보다 정상적인 답변들이 달렸습니다. 지금 그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 3개월의 한 차이가 나중에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나중에 고등학교 1, 2, 3만 기간 동안 계속 영향을 주고 결국 재수까지 하게 된다.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중에 고3 때 돼서 공부 안 한 거 후회한다. 그런 답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 중간에 있긴 있었죠. 일단 게임 한 판 하고 생각하자. 뭐 이런 답변도 있긴 있었지만 일단 한 판 하고 생각하자. 이런 답변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답변들이 많았다. 라는 거. 다들 후회한다. 그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이런 정상적인 조언을 해주다니 참 기적적이네.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시기예요.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 지금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미흡하고 좀 늦은 거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김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동네 기준인 거고 대입은 김포 내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국을 기준으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강남이나 목동에 거기 걔네들이랑 직접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긴 하지만 훨씬 앞서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느 정도 따라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 수업하고 나서 지금 보셨죠? 선생님 설명 듣고 그때는 다 이해했지만 지금 막상 풀어보려니까 어때요? 잘 안 풀리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시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걸 느껴보라는 거야. 안 되지? 안 되니까 복습하라고. 복습하고 봤던 것도 그거를 딱 해설을 안 보고 내가 다시 풀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완전히 그냥 이 문제를 아무것도 안 보고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뭔가 힌트를 얻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그리고 15번 보시면 3차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px가 3차식이다. 그런 말이 있고 p-1은 -7이다. 그 다음에 px 플러스 p2-x 그러니까 6이래요. 6이래. 이걸 가르쳐주고 px를 뭘로 나눴대요? x제곱 -4x 플러스 3. 좀 센데 난방이? x제곱 -4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죠? 모르니까 qx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rx. 나머지가 rx식이다. 했을 때 r5의 값은 얼마냐? 지금 이런 문제죠. 그렇죠? 자,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죠? x제곱 -4x 플러스 3이라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식? 1차식이어야죠. 나머지 차수가 하나 떨어져야지. 그래서 이 rx는 우리가 ax 플러스 b 정도라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a, b를 정해가지고 이제 r5를 결정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자, 보니까 이거 뭐가 되게 생겼냐? 이 2차식.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죠? 이렇게. 맞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x에다가 1 집어넣고 3 집어넣을 거야. 그쵸? 그럼 2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P1은 A 플러스 B고 P3는 3A 플러스 B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또 우리는 P1과 P3을 알아야겠네요. 저거 둘이 궁금하네. 그치?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 얘네 둘이야.
P-1하고 그죠? 이 식 하나. 그럼 이걸 어떻게 적절히 잘 이용을 해가지고 P1과 P3를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니? P1을 밑에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뭐를? 1 1을 집어넣고 맞아요. 아주 훌륭해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P1이 그렇죠. 여기다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P1 더하기 P1이 6이다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2P1이 6이니까 P1이 얼마? 3 3이네. P1을 찾았어. 그럼 이거 하나는 해결이 됐네요. 지금 얘가 3이네. 그지? P3도 알아야 되잖아. 이건 어떻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P-1 더하기 그렇지. 아주 P3가 훌륭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P-1 더하기 P3가 되죠? 이게 6이 되잖아. 근데 P-1 문제도 줬잖아. 이게 마칠이잖아. 얘가 마칠. 그러니까 넘기면 P3가 얼마라는 소리야? 13 13이라는 소리지. 아, 그럼 얘가 13이구나. 그럼 이제 이 문제 끝난 거예요. 그죠? A, B가 정해지잖아.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2A가 10이고 A가 5고 A가 5니까 B가 마이고.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채워 넣으면 나머지는 5x-2. R 5를 원했으니까 25-2죠? 얼마? 23이 정답이다. 쉽죠? 자, 요 식은 우리가 수능까지 바라본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식이에요. 자, 요거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천천히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고3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에 이 조건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 조건식의 의미가 뭔지 한번 따로 지금 이 문제는 이 조건식의 의미를 딱히 몰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 왜냐면은 약간의 스킬 x에다 1 한번 넣고 그죠? 어렵지 않았죠? 1 한번 넣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가지고 필요한 거 그냥 딱딱 찾아냈지? 그렇지? 필요한 친구들 한 번에 바로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 형태를 파악해서 기울기나 변곡점이나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문제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이해가 잘 되시나 생각을 해보세요. 저 식의 의미는 뭐냐면 양변을 2로 나눠야 돼요. 저 주어진 식을 양변을 2로 나누면 잘 보세요. 이쪽에다가 보여줄 테니까 px하고 p2-x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3이다. 이 상황이죠? 그죠? 근데 x하고 2-x는 더하면 얼마야? 1이지? 아 1이에요? 더하면? 더하면 2죠? 2죠. 나누기 2를 하면 1이지? 그쵸? 그럼 x와 2-x의 중점이 1이야. 항상. 이해가요? x값에 관계없이 x와 2-x는 중점이 1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나오면 이 조건식은 반드시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형성되게 되어 있냐면 x끼리의 중점 1 2로 나눴으니까 이게 y의 중점이야. 이게 y 값이잖아. 그죠? px하고 p2-x는 y 값이에요. y 값의 중점이 3. 그럼 1,3을 기준으로 대칭 그래프입니다. 정대칭 3차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P3에서 13 찍었잖아. 그쵸? P1에서 마이너스 7 찍고 P-1에서 마이너스 7 찍고 그죠? 간격이 같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얼마 찍었다고? 지금 그래프 보면 P-1이 얼마야?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7 찍죠? 그죠? 여기 찍잖아. 그지? 그 다음에 3에서 얼마 찍어? 13 찍잖아.
13이면 이게 겁나 위에 있겠지? 이해 가세요? 네. 무슨 말인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3하고 마이너스 7하고 얼마 차이나? 10 차이. 3하고 13하고 얼마 차이나? 10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얘가 셋이 대칭 구조라는 거지. 아마도 3차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180도 회전을 해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이 식의 의미가 그런 거야. 이 친구는 1,3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을 해도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그래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식 두 개만 딱딱 넣어가지고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수준이 더 올라가면 저런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을 해서 아 저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내가 얼마를 집어넣어서 얼마를 찾고 무슨 짓을 해서 뭘 해야겠다라는 게 그 이후로 쭉쭉쭉쭉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출제가 돼요. 그런 게 수능 문제. 그래서 좀 수준이 높죠. 내신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고 저 식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알아둡시다. 저거는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몰라도 상관은 없죠.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 얘들아 22번이 어렵니?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이 22번 같은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이건 내신에서도 꼭 나올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22번을 보면 x에 대한 다항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얘를 뭐로 나누었을 때?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눈 몫이 있겠죠? 그죠? 모르니까 p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는 r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 몫과 나머지를 구하려면 나누기를 원래 해야 되지. 근데 얘는 나누기를 안 하고 뭘 했어요? 조립제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어떻게 했냐면 a, b, c를 놓고 지금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3분의 2 그치? 마이너스 3분의 2로 조립제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a가 내려오고 어쩌고 했겠죠. 뭐 당연히 a가 내려오겠지만 그러니까 a가 p야 지금. 그죠? 원래 a가 내려오고 곱하기를 하고 뭐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근데 그냥 미지수로 놨어. p, q, r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a가 p인 상황이죠. 모른 척 해줍시다 그냥. 이해되시죠? 그걸 밝혀내라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럼 이런 조립제법을 했다면 이 조립제법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 검산식을 세워볼 수가 있잖아. 이걸로 나눴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진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검산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자 마이너스 3분의 2로 조립제법 했다는 거는 뭘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x 플러스 3분의 2로 나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조립제법의 결과는 이 자리에 x 플러스 3분의 2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로 조립제법 했다는 것은 x 플러스 3분의 2로 나눠서 몫이 뭐가 나왔어? px 플러스 q가 나온 거지. 그치? 1차식일 거 아니야. 그 나머지가 얼마? r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원한 건 뭐야? 저 상황을 원한 거잖아. 그쵸? 그럼 차이점을 보시면 이 부분이 몇 배 돼야 돼? 3배 돼야죠. 여기다 3을 곱해야 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3배가 되는 대가로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3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쪽을 3배를 늘렸으니까 이쪽을 3배를 줄여야 둘이 곱했을 때는 일정해지겠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나누기 3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영향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래서?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랬죠. 관계가 없다 그랬죠. 나머지는 전혀. 기억나세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냥. 3분의 p x 플러스 3분의 q 그 다음에 나머지는 r. 그런 보기가 3번이죠. 그죠? 맞지? 3번 잘 했는데 왜 붙였어요? 3번 했다 붙였구만. 4번 답인데 왜 자신이 없어? 자신 있게 하세요 스스로. 아시겠죠? 맞았는데 제일 열받죠.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고치는 거 아니야. 확신이 없는데 고치잖아. 그럼 틀려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 꼭 원래 했던 게 답이야. 그죠? 그런 경우 없어요? 많아요. 많죠. 긴가민가 해서 고쳤는데 원래 처음 답이 답이었던 거지. 미쳐버릴 것 같죠? 그러면 진짜. 안 풀어줬던 문제는 이게 다였어요. 자, 다른 문제 더 풀어보죠. 잘 못 풀겠는 거. 쌤, 막 같이 활용하신다는 그 문제. 어떤 거예요? 몇 번이요? 몇 번 말하는 거죠? 이 32번? 32번 말하는 건가? 그것도 있고 쌤 많았는데. 많았다고요? 어떤 거? 또 어떤 거 있었어요? 7번도 그렇게 하는데. 7번이요? 17번. 17번이요? 네. 아닌가? 17번은 약수배수 문제. 이건 약수배수 문제. 17번은 그 선생님이 보여줬잖아. 47을 10으로 나눴을 때랑 47을 5로 나눴을 때랑 7을 5로 나눴을 때랑 그 나머지 서로 일치해야 된다고. 그쵸? 잘 이해 안 되죠?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암기를 추천해. 이거는 그게 잘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생각이 뿅뿅뿅 나면은 행복한데 그런 경우는 열에 하나도 안 돼요. 잘 거의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워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알게 되는 날이 와. 아니 진짜예요. 어느 순간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게 뒤늦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날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내신 끝나면 필요가 없거든. 이해가 되시죠? 오면 좋고요. 아무 말고 일단 외워서 하시면 됩니다. 17번하고 32번하고 풀어봅시다. 한번 다시. 자, 17번 보시면 다항식 px를 최대한 간결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다항식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모르죠? q1x라고 합시다. q1x 나머지가 뭐래요? x 플러스 2래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식을 이번에는 뭐로 나눴다? x-2로 나눴다. 그럼 몫이 q2x 나머지가 3이다. 그 다음에 같은 이 식을 x-1의 제곱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q3x 좀 모르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최대한 심플하게 푸는 방법은 이거야. 잘 봐 여기서 자자 정신 차리고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됐죠? 그럼 여기 2차식 보이죠? 2차식 이 2차식에 몫을 A로 고쳐. 그리고 그대로 이 뒤에다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세요. 이해되세요? 문제에 이 세 가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 나와 있죠? 그러면 2차식의 목 있죠? 2차식의 목을 A로 고쳐.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A로 고쳐. 그 다음에 이 식을 그대로 베껴서 여기다 적어. 나머지 자리에다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P2가 3이야. 맞지? 네. 그걸 여기다 적용해. 그러면 끝.
뭐 구구절절히 이해할 필요가 없이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복잡하다 머릿속이. 어떻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심플한 최단거리 방법은 이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죠. 하지만 외울 거라면 이게 제일 좋지. 그치? 이유를 몰라도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풀려. 무조건이야. 이해되셨나요? 뭔 소린지? 그래서 P2는 0되고요. 여기 2 들어가니까 A, 2 들어가니까 플러스 4. 그게 얼마? 3이잖아. 그래서 A가 얼마? 마일. 그럼 A 마일을 다시 여기다 넣어. 그러면 우리가 찾는 나머지 완성. 이해 갔어요? 전개만 하면 답이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네. 그치? 이게 정답.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슨 뭐를 뭐로 나누면 뭐가 나머지가 누구랑 같아야 되고 이런 거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그죠? 그 원리를 이해하면 좋긴 한데 뭐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별로 뭐 나중에 수학 전공해서 수학 선생님 할 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여기 식 3개 적어놓고 나머지 자리를 어떻게 채우냐? 2차 식의 몫을 A로 고친 다음에 그 식을 그대로 통째로 나머지에다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P2가 3이라는 힌트가 나오니까 그 힌트를 세 번째 식에 적용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3이다. 그래서 얘가 마일이다. 그럼 마일을 다시 집어넣어서 나머지를 찾는 이 과정을 거치시면 무조건 정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변형이 있긴 있는데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건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나만 못 푸는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풀어줘야지. 요거는 풀어줘야지. 어차피 시험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 있죠? 그죠? 그것만 맞추면 돼. 애들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정해져 있어. 그지? 그것만 다 맞추면 한 두세 문제 못 풀어. 그죠? 어려운 거 한 두세 개를 넣거든. 어느 시험이든 간에. 그죠? 그 두세 개 중에 한두 개 찍어서 맞추면 내가 1등이야. 아주 쉬워요. 1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32번 A, B 구해라. 이게 재활용 문제죠? 이게 재활용 문제. 자, X에다 처음에 3을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3을 집어넣으면 3의 n제곱 9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되고 0되고 그래서 이게 0. 그렇죠? 그런데 3의 거듭제곱 이 3의 n제곱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0? 얘가 0이다. 그렇죠? 3a 플러스 b가 그래서 마이너스 9다. 즉 b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 번 이미 이용한 식이지만 다시 재활용을 한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x의 n제곱 x제곱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3의 제곱 px 플러스 3의 n제곱 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보면 무조건 이쪽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인수분해가 된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 안 될 수가 없어. 이해되니?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그런 조건을 다시 여기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꼭 돼야 돼요. x가 3 됐을 때 x가 3이다. x가 3일 때 성립하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x가 3이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3이면 0이 된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3을 인수로 꼭 가진다는 얘기야. 그럼 인수분해가 꼭 돼야지.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그 이전에 잘못 계산했던지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던지.
뭐든지 간에 슬프죠. 이렇게 둘이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a로 묶어서 x 마이너스 3. 마저 x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3 플러스 a. 됐나요? 그죠? 그러면 좌변에도 x 마이너스 3, 우변에도 똑같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이 다 같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뭐로 나눈다?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 그래서 x의 n제곱 x 플러스 3 플러스 a. 자, 이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제곱이 하나 없어지겠죠? 하나만 남고 이쪽은 3의 n제곱만 남고. 그렇지? 여기다가 한 번 더 x의 3. 한 번 더. 이래서 재활용이다. 그러면 3의 n제곱 6 플러스 a. 그렇죠? 0되고 이게 3의 n제곱. 그럼 3의 n제곱 나누면 6 플러스 a가 1.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5.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얼마? 6. 그죠? 맞죠? 그래서 ab가 나왔기 때문에 끝. ab를 구하라며. 아니야? 맞아요. 곱을 구하래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30이 정답이다. 어렵지 않죠? 볼 때는 그러려니 하죠. 하지만 막상 자기가 하려면 안 돼요, 잘. 그죠? 그래서 보는 것과 자기가 직접 푸는 거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나 다 배웠어 하고 내팽개쳐 치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설명 들은 걸 반드시 자기 손으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몇 번 풀어볼까요? 이건 너무나 기억이 안 나더라. 야, 못 푼 거 많잖아. 빨리빨리 얘기해봐. 야, 누가 보면 뭐 못 푼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겠다. 오해하겠네요. 뭐 많잖아요. 13번이요. 13번이요. 좋습니다. 항상 일정할 때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다. 자, 이 문제를 학생들이 잘 접근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했죠. 미지수를 새로 넣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수를 늘리는 것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틀린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이 값이 항상 일정하대요. 그럼 어떤 일정한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내가 알아 몰라? 모르죠. 몰라서 어떻게 하라고? K로 둬라 라고 했죠. 자, 분수인 게 꼬라지가 보기 싫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고, 저 분모는 0이 아님이 증명이 되어 있어요. 아마 문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맞죠? 네. 단 하고 있잖아. 이제 원래 있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분모에 곱해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kx 더하기 2ky 마이너스 3k인데, 이게 뭐에 대한 항등식? x, y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개수 비교하면 끝나요. a랑 k랑 같아야겠죠? 맞지? b랑 2k랑 같아야겠죠? 맞지? 1이랑 마이너스 3k랑 같아야겠죠? 맞지? 그쵸? 그럼 끝났습니다. k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 k 값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그 순간 AB가 결정이 되면서 정답.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기억 안 나는 거. 이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 12번. 12번이요. 네. x에다 1 집어넣으면 돼요. 기억나세요? 개수의 합,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x에 1 집어넣으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 A0부터 A6까지 다 더하라며. 네. 근데 이 A0부터 A6까지가 이걸 전개했을 때 모든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죠? 네. 이 모든 개수와 상수항의 합은 그 식에 x에 1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꼭 전개한 다음에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전개하기 전에 넣어도 매한가지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전개한 후에 집어넣든 전개하기 전에 집어넣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A에다 1 넣어. 그럼 얼마야? 2죠? B에다 1 넣어. 그럼 얼마야? 2죠? B에다 1 넣으면 2 아니에요? 네. 다른 문제 보고 있나 우리 서로? 아니요. C에다 1 넣으면 얼마죠? 3이죠? 2, 2, 3이죠? 네. 그대로 넣어 거기 밑에 식에다가 2, 2, 3 답이야. 뭐. 쉽죠? 자, 이 말 잘 기억하라 그래서 선생님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x에 1 넣으세요. 그럼 무조건 해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x에 1 집어넣는 순간 만사 형통이야. 전개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다. 아무 식에다가 1 넣어라. 자, 그 다음에 또 기억 안 나는 거. 없어요? 아니요. 나머지는 다 고칠 수 있습니까? 빨리 못 고치겠는 거 빨리빨리 말하세요. 24번. 사실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는 조금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좀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전혀 안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진짜로 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좀 내성적이고 좀 부끄러움을 타고 소심하고. 근데 대학 가면서 많이 변했어. 사람 나이 먹으면 변하거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그러면서 성격이 많이 변해서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고 좀 소위 말해서 뻔뻔해졌죠. 근데 그렇게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내가 지금 강사하고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 다. 네가?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말 잘 안 하고 너 말 잘 안 했잖아. 조용했잖아. 내가 뭘 설명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이게 사람이 약간 뻔뻔하지 않잖아요. 그럼 삶이 고달려. 여러분 아직 이제 지금은 완벽하게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이제 대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 줄어들어요. 왜냐면 부모님들 늙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뭘 대학생을 어떻게 컨트롤해. 그렇잖아. 지 멋대로 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조금 뻔뻔해졌죠. 그리고 약간 뻔뻔해지니까 인생이 편하더라고. 굉장히 인생이 편해져요. 그래서 필연이다. 어쩔 수 없다. 조금 사람 좀 뻔뻔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뭐 모르면 어때? 모르는 질문을 자꾸 하면 나만 다 모르는 것 같고 그죠? 괜히 나만 창피할 것 같고 그런 생각하시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뭐 어쩌라고 모르는데 모르니까 하면 낫지. 그죠? 다 알면 왜 학겠어요? 안 다니면 되죠. 다 아는데 왜 다녀? 그치? 돈 아깝게. 모르니까 온 거잖아. 뭐 배우러 온 거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질문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다음 중 이거의 인수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인수분해 제일 처음 할 수 있으면 뭐부터 해라? 기억나세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어라 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a제곱으로 묶어야겠죠? 지금 다 a제곱 갖고 있어. 그래서 a 4제곱 순서가 바뀌어있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 4차식이에요. 그죠? 보이죠? 지금 딱 a제곱으로 묶고 2로 묶어주세요. a제곱으로 묶으면 a-1이 되네요. 2로 묶어주면 a-1이 됐죠? 그죠? 여기 다시 a-1을 묶어주잖아. 그러면 a-1 a제곱 더하기 2. 그 밖에 원래 a제곱 있었지? 끝인 것 같은데? 뭐 찾는 거야? 인수요. 인수인 거. 어디 보자. 1번 아니네요. 이런 거 없죠? 2번도 아닌 것 같고요. 3번도 아닌 것 같고 4번 다 아닌 것처럼 보이네. 아 이거 지금 3차식 이거 둘이 곱한 게 답인가 보다. 그러면 다 보기가 다 3차식이잖아. 그럼 대충 얘네 둘을 곱한 게 답일 것 같은데 곱해봐. 아니 그러면 근데 내가 잘못했네. 얘들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야 이거 3차 이거 5차잖아 지금. 6차인데 5차 됐어. 틀렸죠? 네. 여기 제곱이 빠졌네. 그죠? 제곱이 빠졌죠?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아니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줘야지. 틀렸잖아 여기가. 인수분해를 더해야죠.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로. 그럼 이걸 묶는 건 똑같은데 묶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 얘들이 곱한 거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하고 이쪽에 플러스 2 이렇게 남겠네. 그럼 이게 답인가 보다. 이런 거 있어요? 5번이네. 그쵸? 바로 답이 나오네요. 6차가 5차가 되는 기적. 일어나는데. 이해되시죠 지금? 네. 자, 또 모르겠는 거. 저 20번이요. 20번.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는 거 있는 거죠? 네. 1, 2, 3, 10. 4가 아니다. 네. 답은 기억나요. 답은 기억이 나는데 풀이가 기억. 풀이가 기억이 안 나죠. 네. 자, 20번 보시면 x세제곱의 개수와 1, 3차식 px에 대하여 p1이 2이고 p2가 2고 3가 3이고 그랬을 때 p4는 얼마니? 이 문제죠. 자, 이게 원래 풀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상하거든. 넘겨. p1 마이너스 1은 0, p2 마이너스 2도 0, p3 마이너스 3도 0 맞지? 그래서 px 마이너스 x를 새로운 식 qx라고 하면 이 qx는 1, 2, 3이 해예요. 그쵸? 1, 2, 3 넣으면 0 되니까. 그래서 얘는 꼭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이게 가니? 그러면 px-x가 얘랑 같잖아. 그죠? 그럼 끝났어요. 마이너스 x로 오른쪽으로 넘겨. 그럼 px가 x-1, x-2, x-3 플러스 x죠? p4를 원하잖아. 그쵸?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4 넣어서 3, 2, 1 더하기 4 그래서 10 이해되세요? 저기 풀이가 조금 생소하죠? 그죠? 생소합니다. 처음 보면 적응이 잘 안 돼요. 맞죠? 근데 x 마이너스 x가 왜 qx예요? 그거는 내가 그냥 qx라고 한 거예요. 저 qx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식 자체를 px-x를 qx라고 그냥 잠깐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저 과정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 생략해도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많이 하죠.
모르겠는 거.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죠? 학교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중간고사 난이도. CC 단계? 이거보다 조금 쉬워요. 이거보다 약간 쉬운 정도. 근데 성적이라는 건 상대평가잖아. 그쵸? 시험 문제가 쉽고 어렵고는 사실 안 중요해요. 애들이 문제 쉬우면 좋아하더라. 나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 뭐 나만 쉬워? 나만? 다른 애들 다 어렵고 나만 쉽다고? 그러면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쵸? 난 너무 쉬운데 애들이 막 어려워 죽을 것 같아 다 그래. 그러면 속으로 난 쉬운데 좋아할 만하죠. 근데 난 쉬운데 다 쉽대 다 쉽대. 그럼 이거 슬픈 일이에요 굉장히. 얘네들 도대체 얼마나 잘 봤을까. 걱정이 돼야 정상이죠. 그죠? 근데 사람 참 어리석어. 단순해. 그럼 당장 문제가 쉬우면 오 쉽다 쉽네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바보죠 바보. 내가 20점 올랐는데 다른 애들 다 30점 올랐어. 망했죠. 뭐 그게 시험 잘 본 거야. 망한 거지. 등급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오히려 시험 어려운 게 좋아요. 어려운 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좋아요. 왜? 왜 좋을까? 나만 쉬우니까.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한데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얘랑 나랑 친구인데 같이 쌤을 공부를 했어. 근데 얘는 B단계까지만 공부를 한 거야. C는 너무 어려서 안 하고 나는 C까지 다 했어. C도 풀 줄 알아. 근데 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딱 B단계 수준으로 나왔어. C단계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그럼 얘랑 나랑 점수가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 그쵸. 간단하잖아. 점수가 똑같겠지. 그치? 얘도 B단계 다 풀 줄 알고 나는 B, C단계 다 풀 줄 아는데 그 C단계만 더 다 풀 수 있다는 거가 티가 안 나겠죠. 문제가 쉬우니까. 그럼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라도 있어야 얘랑 나랑 차이가 나겠지. 나는 그걸 맞출 거고 얘는 못 맞출 거니까. 그죠? 간단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공부 잘할수록 어려운 게 좋고. 그치? 그게 나보다 못하는 놈이 나랑 같은 점수를 맞아버린단 말이야. 문제가 쉬우면. 분명히 내가 더 잘하는데 억울하죠. 그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쉬우면 중상위권 애들이 제일 좋지. 상위권 애들이 피해 보고. 어려우면 누가 피해 보겠어요? 못하는 아니죠. 못하는 애들이 이득 보죠. 처음부터. 아니죠. 어려우면 중상위권 애들이 피해 보지. 중상위권 애들이 하위권으로 내려가 버리잖아. 상위권은 안 내려가. 문제가 어려워도 상위권은 상위권이야. 걔네는 안 내려가고 중상위권 애들이나 중하위권 애들이나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막 진짜 심한 애들은 찍은 거랑 비슷하게 나오고 막 그러면 그런 학교들도 꽤 있어. 목동에는 다 찍은 놈이 막 5등급 맞고 그래. 4등급 맞고 5등급 맞고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목동에서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니요. 선생님은 집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목동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돈 엄청 비싸죠. 거기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막 18억씩 하고 그래. 진짜 막 겉에서 보면 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생각 드는 아파트가 15억, 18억, 16억, 18억 막 이래요. 미쳤죠. 그런 돈이 없네요.
선생님 목동에서 수업하기 전까지는 그게 되게 버블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아니 저기 무슨 공부하려면 다 어디 가서도 잘하지. 저기 가서 아파트 18억씩 사가지고 가서 애 가르친다고. 그게 집값만 18억이 든 게 아니라 거기서 살면 뭐든지 다 올라가. 얘네들은 학원을 기본적으로 국영수 과사 다 다니거든. 또 학원비도 좀 비싸냐? 더 비싸. 훨씬 비싸. 어디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한 명한테 기본적으로 200만 원 이상은 학원비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애 하나에. 그럼 애가 둘이다. 그럼 400만 원 이상은 그냥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남들은 그게 생활비란 말이야, 한 달. 근데 거기는 교육비로 그 정도 쓴다고. 그러니까 집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지, 돈이. 근데 그래서 저렇게까지 돈 써가면서 저게 뭐 한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목동에서 내가 수업을 좀 해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애들도 좀 있어.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모두가 다 그만한 돈을 투자했을 때 그만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야, 그러면 진짜 대박이지. 그러면 진짜 대박인데, 근데 그런 애들이 더러 꽤 있어. 선생님 그 가르쳤던 애 중에 한 명은 원래 인천 살대. 인천에서 살다가, 인천에서 살 때는 자기 그냥 막 살았대. 초등학교 인천 살았대. 그래갖고 살다가 방화동 아시죠? 방화동? 서울 그 변두리 방화동 있어. 김포공항인데 거기로 이사를 간 거야. 이사를 가서 중학교로 갔는데 가봤더니 신세계더라는 거지. 완전히 인천에서는 그냥 막 살았는데 여기 애들은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하고 모범생들이고 다 범생이들이고, 그래갖고 자기도 좀 태도가 변했대. 그러다가 걔가 그 방화동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가람고등학교가 목동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사고라서 멀리서도 쓸 수 있어. 그래서 한 10% 정도가 멀리서 쓴 애들이 뽑혀. 그랬는데 걔가 했는데 된 거야. 방화동에서 한 명이 된 게 걔야, 그게. 그래서 한가람고를 다니게 된 거야. 방화동에서 한가람고까지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왕복 3시간이야. 왔다 갔다가. 근데 그걸 다닌 거야. 그리고 한가람고등학교 바로 앞에 목동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한가람고 애들은 주로 목동 로드맵을 많이 다닌단 말이야. 한가람고 되게, 양정 한가람이 되게 좋은 고등학교고. 그래서 걔가 다녔는데 걔 진짜 열심히 해. 근데 좀 슬프게도 머리가 좀 나빠. 영리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영리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진짜 성실 퀸이었어. 여자애였는데 정말 성실해. 어느 날은 수업하다가 딱 단둘이만 이렇게 수업하게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 야, 너 방화동에서 여기까지 온대. 너무 멀고 힘들지 않냐? 그럼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약간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걔 대답이 충격이었어. 난 당연히 걔가 맞아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자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여기 왔기 때문에 자기 새 사람이 됐고, 자기 원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인천 살 때보다 방화동 사는 애들이 훨씬 좋았는데 방화동 살 때보다 여기 와서 얘네들을 보니까 자기는 진짜 그동안 너무 불성실하게 살았고, 응? 너무 그 나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대충 살고 그랬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학원도 걔네랑 똑같이 다니고, 물론 부모님은 좀 힘들겠지만 그 방화동에서 여기까지 다니면서 그걸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걔가 어디 갔냐면 동국대를 갔어요. 내가 봤을 때는 걔 머리로는 거의 베스트 아웃풋이야. 그 이상은 못 가. 그러니까 걔를 나쁘게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리가 진짜 안 좋아. 니네보다 안 좋아. 진짜 잘 까먹어. 똑같은 거를 막 4번 5번을 가르쳐줘도 맨날 까먹고 그래서 선생님 죄송해요 또 몰라요 그래서 맨날 미리 사과부터 하면서 물어보던 애였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가 알아. 자기가 너무 많이 똑같은 거 너무 많이 물어본다는 거를. 사람도 인내심이 있는지라 똑같은 거를 3번 4번 설명하면 지치죠. 그렇잖아. 그리고 나는 반이 하나가 아니잖아. 애들 고1이면 고1 반이 하나가 아니잖아. 고1 반이 2개 3개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그럼 거기서 그런 애가 한 명씩만 있어도 얘가 5번 물어보면 얘도 5번, 얘도 5번 물어보면 난 15번 설명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친다는 말이야. 근데 걔한테는 짜증을 낼 수가 없었던 게, 물론 내가 짜증내는 성격도 아니지만 자기가 미안해 하면서 와서 뭐 물어봐. 계속 미안해 하면서도 물어볼 거 다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악바리 같이 해가지고 동국대를 갔는데, 아마 걔가 인천에 계속 있었으면 동국대는커녕 인서울은커녕 아마 어디 지방에 갔겠죠. 진짜로. 그러면은
그런 어떤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가서 동국대는 진짜 좋아요. 동국대 잘 간 거야. 굉장히 동국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명문대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건 투자할만 하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걔를 보면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아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야. 분명히 시너지가 있고 영향이 있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긴 그나마 좋은 게 비평준이잖아. 그죠? 고등학교 수준이 있지 않아요? 좋은 데부터 안 좋은 데까지? 김포고가 제일 좋죠? 근데 너네 왜 김포고 안 가? 김포고 가는 사람도 없지. 김포고 왜 안 가요? 아, 중점학교는 과학점과 중점학교는 가지 말라고 정해져 있어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왜 안 갔어요? 김포? 너무 잘해요? 진짜로? 진짜 잘해 걔네들? 나는 만약에 나보고 내가 니네 입장이어서 여기서 학교로 간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김포 갔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잘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나도 잘해져. 그냥 현실에 안주하잖아. 못하는 애들 사이에 껴서 와 내가 왕이다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거는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낫다는 말이 있죠. 그죠? 뭐가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물론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나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한다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좀 말하기가 그런데 김포고가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잘한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김포고에서 경쟁을 이겨내야 그래야 괜찮은 데를 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른 고등학교에서 좋은 데를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비중이 많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막 진짜 잘해서 최상위권에 있을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거기 가서 그냥 중상위권에서 아둥바둥 비벼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위로는 못 올라갈지언정.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선택을 만약에 김포고를 안 가는 선택을 했으면 여기선 상위권 하셔야 돼요. 지금 운양제일 여기서는 그죠? 운양제일 장기에서는 상위권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상위권을 못했다 여기서 그러면 김포고에 가서 중위권 한 것보다도 못한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거기 가서 중위권에서 비겼으면 낫지. 어차피 여기서 3, 4등급이나 거기서 3, 4등급이나 3, 4등급이면 매한 가지고 학교를 더 후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를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당위성이 있는 거야. 김포고를 나는 선택하지 않고 여기서 1등급, 1, 2등급 해서 이거 나 수시가 유리하니까 저는 잘한 선택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맞아. 맞죠. 그래서 어쨌든 뭐 선택은 이미 한 거니까 이미 다 정한 거 아니에요? 정한 거니까 뭐 돌이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든 잘할 애들은 다 잘해요. 그래서 여기는 비평준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기회가 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좀 학생들 입장에서 가혹할 수도 있어.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못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어차피 세상은 가혹해. 그거를 3년 일찍 느끼냐 나중에 느끼냐 그거 큰 차이 없어요. 대학 가서 바로 느낄 건데 뭐. 바로 느낄 건데 누구는 서울에 온 건데 누구는 어디 지방에 과 잠바도 못 입고 다니고 광역버스 타고 학교 가고 누구는 2호선 타고 학교 가고 여기서 골드라인이구나. 여기서 만약에 학교 다닌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는 김포대인가요? 김포대 있죠? 김포 농업대학교야? 농협대? 농협대가 괜찮나? 아니요. 여기서 제일 가기 좋은 데는 신촌이네요. 신촌 한 방에 가지 않나? 광역버스 타면 한 방에 갈 걸 아마? 홍대? 신촌 한 방에 갈 걸. 여기서 뭐 8601? 그런 거 광역버스 타면 아마 한
50분 안쪽으로 1시간에서 50분 안쪽으로 한 방에 가겠죠. 그 라인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거기 학교 많잖아, 좋은 거. 그죠? 연대, 이대, 공대, 서강대 많죠? 그렇죠. 그런 데 가시면 되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못 갈 이유가 없죠. 이문과. 거기 말고 나머지는 다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가기가? 아닌가요? 여기서 관광버스 있는 게 어디예요? 거기하고 강남 가는 거 있나? 어디 가는 거 있죠? 강남에 대학교가 없잖아. 강남에 대학교가 없고 신촌, 그 다음에 저기 대학로, 그죠? 고려대, 성신여대, 뭐 거기 뭐뭐 있어? 경희대, 뭐 이런 거, 외대, 시립대, 그쪽 거기가 제일 대학 많고, 그다음 신촌, 그다음 서울대 밑에 아래쪽에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여기 중간에 뭐 숙대, 동국대 이런 거 좀 시켰고요. 그죠? 건국대는 너무 멀다 반대편이다. 그냥 합격해도 가기 싫겠다. 아닌가? 너무 멀어서. 자, 골라서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시면 되죠. 자, 이거 같은 식으로 거듭제곱 계속 나오는 거, 그죠? 조립제법을 계속하면 된다 그랬어요. 얼마로 조립제법 한다고? 2분의 1. 2분의 1로. 그래서 추석 체크 잘하라고 그랬죠? 3차, 2차, 1차, 3수 다 있구나. 다 나왔네. 추석 체크 해주시고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안 될 때까지 계속 8, 4, 마4, 마2, 마6, 마3, 3 하고, 그 다음에 8, 4, 0, 0, 마6 이제 그 다음에 2분의 1로 8, 4, 4 끝. 그래서 답이 8, 4, 마6, 3 맞아요? 아니죠? 네. 그죠? 뭐가 다르다 그랬어? 2분의 1로 조립제법 했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 안에 들어갈 식이 2x-1이 아니고 x-2분의 1인 거죠? 즉 8이 오는 건 언제냐면 x-2분의 1의 세제곱일 때 오는 거고, 4가 오는 것도 x-2분의 1의 제곱일 때 오는 거고, 마이너스 6이 오는 것도 x-2분의 1일 때 오는 거고, D는 오리지널 맞네요. 그죠? 3. D는 변형이 없죠. 이런 결과인 거지, 지금 저 결과는. 근데 우리는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을 뭘로 고쳐? 8을 2의 세제곱으로 고쳐서, 둘 다 세제곱이니까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2x-1의 세제곱 딱 되고, 4를 2제곱으로 고쳐서 제곱이니까 2 안으로 집어넣으면 2x-1의 제곱 되고, 요거는 2 집어넣으면 마3이 밖에 남죠? 3은 원래 3이고, 이해돼요? 이 순서대로 A, B, C, D가 A가 1,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B가 1, C가 마3, D가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요거 시험지 가져가셔가지고 틀린 거 다 고쳐가지고 오답 노트 해가지고 오세요. 숙제가, 오늘 숙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시험지마다 틀린 거 있죠? 문제는 안 적어도 돼. 시험지에 틀린 문제 번호 적고 풀이 적고. 아시겠죠? 오답 노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혹시 오답 노트 할 연습장이 없는 사람? 그건 없지? 그래서 오늘 화요일까지 오답 노트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